제1부 의심의 씨앗. 프롤로그 마이너스 2025년 10월 15일 오전 3시 42분. 이서연은 복도를 걷고 있었다. 야간 근무 7년차 그녀의 발걸음은 고요했다.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몸에 밴 습관이었다. 3층 서쪽 병동. 노인 전문 병동. 그녀가 가장 오래 근무한 곳. 502호 앞을 지나칠 때였다. 심전도 모니터에 빠른 비프음이 들렸다. 서연의 손이 반사적으로 문을 열었다. 김철수 72세. 전날 회진 때까지만 해도 농담을 던지던 환자였다. 간호사님, 내일 아침 된장찌개 나온대요. 기대되네. 하지만 지금 그는 침대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김철수 씨, 들리세요? 서연이 비상벨을 눌렀다. 당직 의사를 호출했다. CPR을 시작했다. 5분, 10분, 15분. 오전 4시 3분 김철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당직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기저질환이 있긴 했지만 어제까지 상태가 좋았는데 급성 신부전인 것 같은데 정확한 사인은 부검해봐야. 서연은 시트를 정리하며 김철수의 차가워진 손을 잡았다. 편히 가세요. 복도로 나왔을 때 누군가 서 있었다. 힘드셨죠, 서연 선생님. 강민주였다. 6개월 전 이병동에 배치된 신입 간호사. 아니, 이제는 신입이라 부를 수 없었다. 그녀는 빠르게 모두의 신뢰를 얻었다. 민주 씨도 들었어요? 네.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강민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녀는 항상 그랬다. 환자들은 그녀를 천사 같다고 표현했다. 괜찮아요. 가족분들께 연락하고 정리해야죠. 힘내세요. 강민주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지나갔다. 복도에 남은 건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불안감이었다. 서연은 그때 알지 못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챕터 1-1 일상의 균열. 2025년 10월 16일 오후 2시. 서연아, 커피 한 잔 어때? 박수진 수간호사가 휴게실 문을 열었다. 서연은 밤 근무 후 퇴근하기 전 차트 정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휴게실에는 이미 몇 명의 간호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 중에는 강민주도 있었다. 어젯밤 정말 안 됐어. 박수진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김철수 씨 좋은 분이셨는데. 그러게요. 어제만 해도 웃으시면서 내일 아침 메뉴 이야기하셨거든요. 노인 환자들은 그래.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박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있어. 강민주가 조용히 말했다. 김철수 씨 마지막까지 편안하셨을 거예요. 서연 선생님이 계셨으니까요. 서연은 강민주를 바라봤다. 그녀는 언제나 적절한 말을 했다. 위로도 칭찬도 모두 정확한 타이밍에. 민주 씨는 정말 환자들 케어를 잘해. 박수진이 말했다. 어제 603호 박영수 씨 통증 호소할 때 민주 씨가 이 시간 동안 옆에 앉아서 손 잡아주더라고. 그 후로 환자분이 훨씬 안정되셨대. 당연한 일인걸요. 강민주가 미소 지었다. 환자들이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다른 간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도 동의했다. 강민주는 정말 모범적인 간호사였다. 6개월간 지각 한 번 없었고 야간 근무도 기꺼이 대신 서주었으며 환자들에게 항상 웃는 얼굴로 대했다. 왜일까? 서연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너무 완벽했다. 강민주는 너무 완벽했다. 2025년 10월 18일 오후 8시. 야간 근무 시작. 서연은 각 병실을 순회하며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했다. 501호 이영희 할머니. 85세. 경증 치매의 골다공증.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할머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그런데 간호사님, 오늘 새로 온 간호사 참 친절하더라. 민주 선생님 말씀이시죠? 그래, 그 예쁜 애. 한참 동안 내 손 잡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우리 손녀 같았어. 서연은 미소 지었다. 할머니, 편히 주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벨 눌러주시고요. 505호 박영수. 80세.
전이성 폐암 사기. 통증 관리가 주요 케어 포인트였다. 박영수 씨, 통증은 어떠세요?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아까 민주 선생님이 마사지 해줘서 그런가. 또 강민주였다. 서연은 차트를 확인했다. 박영수의 진통제 투여 기록은 정상이었다. 하지만 추가 케어란에 강민주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 환자와 30분 대화, 심리적 안정 도모. 손 마사지 실시, 통증 완화. 취침 전 독서 지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왜 이걸 이상하게 느끼는 거지? 강민주는 그저 성실한 간호사였다. 2025년 10월 19일 오전 2시 30분. 깊은 밤이었다. 병동은 고요했다. 환자들의 고른 숨소리, 가끔씩 들리는 기침소리, 복도 끝 자판기의 낮은 웅웅거림. 서연은 간호사실에서 차트 정리를 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약물실에서 다음날 아침 약을 준비 중이었다. B-, B-, B-. 504호 비상벨이 울렸다. 서연이 뛰어갔다. 강민주도 약물실에서 뛰어나왔다. 504호 최명숙, 78세. 당뇨와 고혈압. 안정적인 환자였다. 문을 열자 최명숙이 침대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최명숙 씨, 어디가 불편하세요? 가슴이, 숨이. 서연이 즉시 혈압을 재고 산소 포화도를 확인했다. 강민주는 당직 의사를 호출했다. 혈압 8550, 맥박 불규칙, 산소 포화도 88%. 최명숙 씨, 저보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당직 의사가 도착했다. 응급처치가 시작됐다. 30분간의 사투 끝에 최명숙은 안정을 되찾았다. 급성 저혈압 쇼크였습니다. 원인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당뇨약 용량 문제일 수도 있고. 의사가 차트를 작성하며 나갔다. 서연은 최명숙의 손을 잡았다. 많이 놀라셨죠? 이제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간호사님. 최명숙이 잠들었다. 서연이 병실을 나오는데 강민주가 복도에 서 있었다. 놀라셨죠, 서연 선생님? 응. 근데 이상한데. 최명숙 씨는 약물 관리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혈압이. 환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잖아요. 강민주가 차분히 말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일은 없었어요. 그렇긴 한데. 서연은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다.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느낌이었다. 강민주가 서연의 어깨를 다시 두드렸다. 수고하셨어요. 저는 약물실 정리 마저 할게요. 그녀가 약물실로 돌아갔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왜 자꾸 신경 쓰이는 걸까? 챕터 2-연쇄의 시작. 2025년 10월 22일 오전 4시 10분. 또 울렸다. 비상벨이. 이번엔 507호였다. 서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3일 만에 두 번째 응급 상황. 아니, 김철수까지 포함하면 일주일에 세 번째였다. 507호 한동철. 74세. 경미한 심장질환,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었다. 문을 열었을 때 한동철은 이미 의식이 없었다. 한동철 씨. 서연이 CPR을 시작했다. 강민주가 뛰어들어왔다. 당직 의사가 왔다. 제세동기가 준비됐다. 하지만 15분 후 한동철은 사망했다. 심근경색으로 추정됩니다. 당직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며 말했다. 기저질환이 있었으니 갑자기 악화된 케이스네요. 서연은 한동철의 차가워진 손을 잡았다. 어제 그는 자식들 이야기를 해주며 웃었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박수진 수간호사가 와 있었다. 비상호출을 받고 온 것이다. 또야? 박수진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다. 이번 주만 3명째잖아. 네. 이상하게도. 노인 병동이니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원장님께 보고는 해야겠어. 연이은 사망 케이스니까. 강민주가 시트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정리 마저 할게요. 두 분은 가족분들 연락하시죠. 박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 씨 고마워.
항상 이런 힘든 일까지 자처해주고. 서연은 강민주를 바라봤다. 그녀는 침착하게 한동철의 시신을 정리하고 있었다. 흔들림 없는 손동작, 고요한 표정. 6개월 동안 강민주는 5명의 환자 사망을 지켜봤다. 그리고 매번 그녀는 완벽하게 침착했다. 너무 침착했다. 2025년 10월 24일 오후 3시. 통계 좀 보세요. 정하은이 서연에게 서류를 건넸다. 정하은은 병원 약국 소속 약사로 서연과는 대학 동기였다. 뭔데? 이번 달 우리 병동 사망률이에요. 전년 대비 40% 증가했어요. 서연이 서류를 쭉 훑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9월 사망자 2명. 10월 24일까지 사망자 5명. 이거 확실히 많긴 하네. 그것만이 아니에요. 정하은이 목소리를 낮췄다. 사망 시간대를 보세요. 전부 야간이에요. 그것도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 서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정하은이 멈칫했다. 이건 확신은 못하겠는데. 약물 재고가 자꾸 안 맞아요. 어떤 약물? 인슐린이랑 염화칼륨. 소량씩 계속 차이가 나요. 장부상으론 맞는데 실제 개수를 세보면 미묘하게 부족해요. 얼마나? 인슐린은 바이알 2개 정도, 염화칼륨은 10ml 정도?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인슐린과 염화칼륨. 둘 다 과용하면 치명적인 약물이었다. 혹시 재고 관리 실수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서연아, 나 약사 7년 차야. 이런 패턴은 처음이야. 둘은 잠시 침묵했다. 하은아, 이거 혹시? 응. 나도 같은 생각하고 있어. 근데 증거가 없잖아. 그냥 노인들이 갑자기 악화돼서 죽은 거일 수도 있고, 약도 내가 잘못 센 걸 수도 있고. 그래도 일단 지켜보자.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한 사람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강민주. 항상 웃고 있는 그 얼굴. 2025년 10월 26일 오후 10시. 야간 근무 시작.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그리고 약물실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간호사들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서연은 인슐린 보관함을 열었다. 바이알을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다. 1, 2, 3, 15, 16. 장부상으론 18개여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6개였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정하은의 말이 맞았다. 서연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휙 돌아봤다. 강민주였다. 아, 민주씨. 깜짝이야. 무슨 일이세요? 인슐린 찾으세요? 아, 응. 내일 아침 투약 준비하려고. 아직 9시간이나 남았는데요. 강민주가 부드럽게 웃었다. 역시 서연 선생님은 꼼꼼하시네요. 서연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습관이야. 저도 준비할 게 있어서 왔어요. 같이 할까요? 아니, 나는 다 했어. 먼저 나갈게. 서연이 약물실을 나왔다. 복도로 나온 순간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강민주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 감시하고 있었다는 느낌. 챕터 3- 첫 단서. 2025년 10월 28일 오전 11시. 서연은 사흘간의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병원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다. 간호사들은 집에서도 환자 차트를 열람할 수 있었다. 최근 3주간 사망한 환자들의 기록을 하나씩 열었다. 김철수 1015 사망.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사망 전 상태 양호. 사망 추정 원인 급성 심부전. 마지막 담당 간호사 이서연 강민주. 한동철 1022 사망. 기저질환 경미한 심장질환. 사망 전 상태 안정. 사망 추정 원인 심근경색. 마지막 담당 간호사 이서연 강민주. 박순희 109 사망 서연이 휴가 중이었던 날. 기저질환 골다공증 고혈압. 사망 전 상태 양호. 사망 추정 원인 뇌졸중.
마지막 담당 간호사 강민주, 김은지. 서연은 숨이 막혔다. 5명의 사망 환자. 모두 강민주의 근무 시간대에 사망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증거가 될 수 없었다. 야간 근무는 교대로 돌아갔고 강민주는 적극적으로 야간 근무를 자원했으니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었다. 서연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각 환자의 간호 기록을 확인했다. 사망 전 24시간 동안의 모든 활동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다. 모든 환자가 사망 2-3시간 전 예정에 없던 바이탈 체크를 받았다. 혈압, 혈당, 체온 측정. 담당 간호사는 전부 강민주였다. 예정에 없는 바이탈 체크. 서연은 중얼거렸다. 이건 이상했다. 야간엔 환자를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 응급 상황이 아니면 새벽에 환자를 깨워 바이탈을 재지 않았다. 그런데 왜 강민주는 매번 환자들을 깨워 체크했을까? 서연의 손가락이 떨렸다. 아니면 바이탈 체크가 아니라 다른 행위를 위장한 것일까? 2025년 10월 29일 오후 2시. 하은아, 시간 있어? 서연이 카페에서 정하은을 만났다. 응, 무슨 일인데 갑자기? 서연은 노트북을 펼쳐 정리한 자료를 보여줬다. 이거 봐. 사망 환자들의 공통점. 정하은이 화면을 보더니 눈이 커졌다. 전부 강민주 선생님 근무 시간대네. 그뿐만이 아니야. 사망 2-3시간 전 모두 예정에 없는 바이탈 체크를 받았어. 전부 강민주가. 정하은이 입술을 깨물었다. 서연아, 이거.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누군가 환자들을 일부러 그렇게 했다면 어떤 방법을 쓸까? 인슐린 과다 투여면 저혈당 쇼크로 사망할 수 있어. 염화칼륨을 정맥 주사하면 고칼륨 혈증으로 심장마비가 와. 둘 다 검시해서 발견하기 어려워. 특히 이미 당뇨나 심장질환이 있는 노인 환자라면 자연사로 보일 수 있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린 연쇄살인을 목격하고 있는 거야. 둘은 침묵했다. 정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근데 서연아, 증거가 없어. 이미 환자들은 화장됐고 부검도 안 했어. 우리가 가진 건 그냥 의심뿐이야. 알아. 근데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다음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어떡할 거야? 서연은 결심한 듯 말했다. 증거를 찾을 거야. 확실한 증거. 챕터 4 패턴의 발견. 2025년 10월 31일 오후 9시. 야간 근무. 서연은 평소처럼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작은 노트를 가지고 왔다. 강민주의 동선을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2100- 강민주 출근 환자 인수인계. 2130- 505호 박영수 방문 15분 체류. 2200- 간호사실에서 차트 작성. 2240- 약물실 출입 10분 체류. 2300- 501호 이영희 방문 20분 체류. 서연은 조심스럽게 기록했다. 의심받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행동하면서. 자정이 지났다. 병동은 고요했다. 강민주가 약물실로 향했다. 서연은 5분을 기다린 후 복도로 나갔다. 약물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강민주가 인슐린 보관함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작은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강민주는 인슐린 바이알에서 약물을 빼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다. 서연이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복도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다. 강민주가 휙 돌아봤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서연 선생님. 강민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민주 씨, 뭐 하는 거야? 저요? 강민주가 천천히 다가왔다. 내일 아침 인슐린 투약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연 선생님은요? 나도. 똑같아. 서연은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다. 강민주가 서연의 바로 앞까지 왔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완벽한 미소였다.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서연 선생님.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혹시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건 아니죠? 서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강민주는 알고 있었다. 서연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무슨 소리야? 민주 씨는 우리 병동 최고의 간호사잖아. 감사해요. 저도 서연 선생님을 존경해요. 강민주가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지나갔다. 그럼 전 순회할게요.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2025년 11월 1일 오전 3시. 서연은 간호사실에서 차트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자꾸 약물실에서의 장면이 떠올랐다. 강민주는 무언가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건 분명했다. B-, B-, B-. 501호 비상벨이 울렸다. 서연이 벌떡 일어났다. 501호. 이영희 할머니. 뛰어갔다. 강민주도 같은 방향으로 달렸다. 문을 열었다. 이영희 할머니가 침대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할머니. 서연이 비상벨을 눌렀다. 당직 의사를 호출했다. 강민주가 이영희의 바이탈을 체크했다. 혈압 9040, 맥박 불규칙, 호흡 곤란. 당직 의사가 도착했다. 응급처치가 시작됐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15분 후 이영희 할머니는 사망했다. 고칼륨 혈증으로 추정됩니다. 당직 의사가 말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됐나 봅니다. 서연은 이영희의 차가워진 손을 잡았다.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 죄송해요. 복도로 나왔을 때 강민주가 기다리고 있었다. 힘드시죠? 그녀가 말했다. 서연은 강민주를 똑바로 쳐다봤다. 민주 씨. 네? 왜 이러는 거야? 강민주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 완벽한 미소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한 거지? 서연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영희 할머니, 그리고 김철수 씨, 한동철 씨, 전부. 강민주가 서연의 말을 끊었다. 서연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좀 쉬세요. 이런 말씀. 위험해요. 위험? 뭐가 위험한데? 근거 없는 의심은 서연 선생님 자신을 해칠 수 있어요. 둘은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노려봤다. 박수진 수간호사가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둘이 왜 이래? 서연은 말할 수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 지금 말하면 자신이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게 분명했다.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봤다. 민주야, 내가 정리마저 할 수 있지? 네, 수간호사님. 박수진이 서연을 데리고 휴게실로 갔다. 서연아, 너 요즘 너무 힘든 것 같아. 이번 주만 벌써 2명의 환자를 잃었잖아. 휴가 좀 쓰는 게 어때? 전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아. 민주한테 뭐라고 한 거야? 걔 표정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민했어요. 박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근데 무리하지 마. 번아웃 오면 나중에 더 힘들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휴가를 갈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떠나면 강민주를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2025년 11월 2일 오후 4시. 서연은 정하은과 다시 만났다. 이영희 할머니도 돌아가셨어. 들었어. 서연아, 미안해. 내가 아끼던 환자분이었잖아. 하은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근데 증거가 없어도 해야 해. 다음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정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아는 형사 한 명 있어. 대학 선배인데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볼게. 고마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다. 긴급회의 소집 마이너스 오늘 오후 6시 전 간호사 참석.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챕터 5 마이너스 할머니의 죽음과 커지는 공포.
2025년 11월 2일 오후 6시 회의실에 간호사들이 모였다. 병원장과 간호부장 박수진 수간호사가 앞에 앉았다. 병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최근 한 달간 우리 3층 서쪽 병동에서 환자 사망률이 급증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입니다. 간호사들이 웅성거렸다. 병원 측에서 내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강민주를 힐끗 봤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다. 모든 간호사의 근무 기록, 약물 투여 기록을 재검토할 것이며 필요시 개별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수진이 덧붙였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절차상 필요한 과정이에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알아요. 회의가 끝나고 간호사들이 하나둘 나갔다. 서연이 복도로 나오는데 강민주가 옆에 섰다. 서연 선생님. 내부 조사라니 걱정되시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민주가 속삭였다. 걱정 마세요.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 규정대로 했으니까요. 그녀가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강민주는 자신했다.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다. 2025년 11월 3일 오후 2시 정하은이 서연에게 전화했다. 서연아, 최 형사님이 시간 낼 수 있대. 내일 만날 수 있어? 응, 고마워. 몇 시에? 오후 3시 병원 근처 카페에서. 알았어. 서연은 전화를 끊고 노트를 꺼냈다. 지금까지 정리한 모든 증거를, 아니 증거라고 부르기엔 부족한 정황들을 적었다. 사망 환자 5명, 모두 강민주 근무 시간대. 사망 2-3시간 전 예정에 없는 바이탈 체크. 약물실에서 인슐린을 주머니에 넣는 강민주 목격. 약국 재고 불일치 인슐린 염화칼륨. 이게 전부였다. 형사가 믿어줄까? 2025년 11월 4일 오후 3시. 최 형사는 40대 중반의 침착한 인상이었다. 그는 서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이서연 씨, 말씀하신 내용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거 알아요. 네. 지금 상황으로는 공식 수사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화장됐고 부검 결과도 없습니다. 약물 재고 불일치는 관리 실수일 수도 있고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최 형사가 이어 말했다. 하지만 제가 비공식적으로 조사해 볼게요. 강민주 씨의 이전 근무지를 알아보고 혹시 유사한 케이스가 있었는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서연 씨. 최 형사가 진지하게 말했다. 조심하세요. 만약 당신 의심이 맞다면 당신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알겠습니다. 2025년 11월 5일 밤 11시. 야간 근무. 서연은 더욱 긴장했다. 강민주의 모든 동선을 주시했다. 자정이 지났다. 강민주가 505호로 향했다. 박영수 환자의 병실이었다. 서연은 5분을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505호 문 앞으로 갔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강민주가 박영수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을 잡고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다. 괜찮아요, 박영수 씨. 곧 편해지실 거예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예요.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강민주의 손이 IV 라인으로 향했다. 서연이 문을 벌컥 열었다. 민주 씨. 강민주가 놀란 듯 돌아봤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IV 라인에서 떨어진 상태였다. 서연 선생님? 왜 그러세요? 지금. 뭐 하려던 거야? 박영수 씨 통증 호소하셔서 손 잡아드리고 있었어요. 왜요? 박영수가 약하게 말했다. 간호사님들. 싸우지 마세요.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증거가 없었다. 강민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죄송해요, 박영수 씨.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서연이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강민주가 따라 나왔다. 서연 선생님. 강민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이제 그만하세요. 뭘? 저를 감시하는 거요.
알아요. 제가 약물실 갈 때마다 따라오시는 거. 제 근무 기록 조사하시는 거. 경찰까지 만나신 거.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병원이 좁잖아요. 소문은 빠르고요. 강민주가 한 걸음 다가왔다. 서연 선생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당신이 환자들을 증거 있으세요?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강민주가 차갑게 웃었다. 없으시죠? 왜냐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환자들을 돌보는 것, 그게 제 일이죠. 그럼 왜 환자들이 계속 죽는 거야? 하필 당신 근무 시간에만. 노인 병동이니까요. 그분들은 모두 수명이 다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강민주가 서연의 귀에 속삭였다. 서연 선생님 조심하세요. 근거 없는 의심은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췄다. 저를 계속 괴롭히시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강민주가 돌아서서 사라졌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다. 2025년 11월 7일 오전 9시. 서연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무언가 이상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분명 잠그고 나왔는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침실, 부엌.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책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다. 작은 쪽지였다. 서연이 쪽지를 집어들었다. 관두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게 맞다면 당신도 위험합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누가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 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 강민주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휴대폰이 울렸다. 정아은이었다. 서연아, 최 형사님한테 연락 왔어. 뭐래? 강민주 씨 이전 근무지 조사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 2년 전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연쇄 사망 사건. 근데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고 강민주는 오히려 헌신적인 간호사로 표창받고 이직했대.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럼 진짜? 응. 강민주는 이미 전에도 한 거야. 하은아, 나 지금 집에 누가 들어왔었어. 쪽지가 놓여 있어. 뭐? 경찰에 신고해. 응. 그래야겠다. 서연이 전화를 끊으려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마이너스. 서연의 심장이 멈췄다. 누가 왔을까?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 나타난 사람을 보고 서연은 비명을 삼켰다. 강민주였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서연 선생님 집에 계시죠? 문 좀 열어주세요. 이야기 나눌 게 있어요. 서연은 뒤로 물러섰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서연 선생님. 강민주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다. 제가 직접 와야 할 것 같았어요. 우리 오해 풀어야죠.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하려 했다. 그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민주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어떻게 비밀번호를? 강민주가 미소 지었다. 병원 인사 파일에 비상 연락처로 적혀 있잖아요. 집 주소도 비밀번호도.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왔다. 서연 선생님,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나가.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단지 그분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드린 것뿐이에요. 서연의 등이 벽에 닿았다. 강민주가 바로 앞까지 왔다. 당신도 알잖아요, 서연 선생님.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매일 밤 통증에 신음하고 죽고 싶다고 말하고. 가족들도 지쳐 있었어요. 모두가 원했어요. 끝나기를. 그래도 그건 살인이야. 자비예요. 강민주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천사예요, 서연 선생님.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서연은 깨달았다. 강민주는 정말로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다. 경찰에 다 말할 거야. 증거 없잖아요. 강민주가 웃었다.
그리고 그녀가 호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냈다. 서연 선생님도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요. 제가 편하게 해드릴까요?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경찰이다. 손들어. 최 형사와 경찰들이 돌입했다. 강민주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에서 주사기가 떨어졌다. 강민주, 당신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경찰이 강민주에게 수갑을 채웠다. 강민주는 끝까지 웃고 있었다. 체포? 무슨 죄로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최 형사가 떨어진 주사기를 증거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감정해보면 알겠죠. 강민주가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서연 선생님, 당신은 몰라요.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왜 이랬는지. 우리는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과 달라.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경찰이 강민주를 끌고 나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최 형사가 다가와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서연 씨.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서연은 며칠간 병가를 냈다. 뉴스에서 강민주의 체포 소식이 나왔다. 천사 같은 간호사 알고 보니 연쇄살인마. 노인 병동 환자 5명 살해 혐의. 병원은 난리가 났다. 기자들이 몰려왔고 유족들이 항의했고 병원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서연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생각했다. 정말 강민주만의 잘못일까? 그녀는 환자들이 고통받는 걸 봤다.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 가족들이 지쳐가는 걸 목격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비를 베풀었다고 믿었다.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수진이었다. 서연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다음 주에 복귀할 수 있겠어? 네, 그러겠습니다. 서연아, 내가 용감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더 많은 환자들이 희생됐을 거야.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용감했다고? 아니다. 나는 그저 두려웠을 뿐이다. 강민주가 두려웠고 진실이 두려웠고 그리고 내 안의 의심이 두려웠다. 서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발신자는 구치소였다. 메시지를 열었다. 서연 선생님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당신이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아서. 마이너스 강민주. 서연은 오랫동안 그 문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하지만 강민주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에요. 밤이 깊어갔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제2부 증거의 덫. 챕터 6- 은밀한 조사의 시작. 2025년 11월 14일 오후 2시. 서연은 일주일 만에 병원으로 복귀했다. 3층 서쪽 병동은 여전했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강민주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약물실 앞을 지날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다. 서연아. 정하은이 달려왔다. 괜찮아? 복귀하기엔 너무 빠른 거 아냐? 집에만 있으니까 더 이상해져.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최 형사님한테 들었어. 주사기 감정 결과 나왔대. 인슐린 30단위가 들어있었대. 치사량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강민주는 살인 미수로 기소될 거야. 그리고 과거 환자들 사건도 재수사 들어갔어. 유족들이 부검 요청했대. 다행이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정하은이 물었다. 뭐가 걱정이야? 이제 끝난 거잖아. 하은아, 혹시 강민주가 혼자였을까? 무슨 말이야? 그날 내 집에 들어왔을 때 강민주는 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 병원 인사 파일에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인사 파일은 간호사가 함부로 열람할 수 없어. 권한이 필요하지. 누군가 도와줬다는 거야. 정하은의 얼굴이 굳었다. 설마 병원 내부의 공범이? 모르겠어. 근데 뭔가 석연치 않아.
2025년 11월 15일 오후 9시. 야간 근무 첫날. 서연은 간호사실에 앉아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박수진이 들어왔다. 서연아, 오늘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해. 알았지? 감사합니다. 박수진이 나가고 서연은 혼자 남았다. 병동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서연은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지난 6개월간의 간호 기록을 다시 열었다. 강민주의 기록을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그녀는 정말 성실했다.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상세한 기록, 통증 관리, 심리적 케어, 가족 상담까지. 너무 완벽했다. 서연은 문득 궁금했다. 강민주의 이전 근무지는 어땠을까? 최 형사가 말했던 인천의 그 요양병원. 서연은 인터넷을 검색했다. 인천 새희망 요양병원 환자 연쇄 사망 사건.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8명의 환자가 사망했다. 모두 야간에, 모두 자연사로 처리됐다. 당시 담당 간호사는 강민주였다. 하지만 수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고 강민주는 오히려 환자들의 마지막을 헌신적으로 지킨 간호사로 지역신문에 소개되기까지 했다. 서연은 기사 사진을 확대했다. 사진 속 강민주는 환자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었다. 그 옆에 누군가 더 있었다. 서연이 사진을 더 확대했다. 한 여성이 강민주의 옆에 서 있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간호사복을 입은 여성. 얼굴이 낯익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건 박수진이었다. 2025년 11월 16일 오전 2시. 서연은 잠들 수 없었다. 박수진과 강민주가 같은 병원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우연일까? 아니면 서연은 조심스럽게 인사 기록을 열람했다. 권한 밖의 일이었지만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박수진의 경력사항. 2018-2023 인천 새희망 요양병원 수간호사. 2023년 6월 현 병원으로 이직. 강민주의 경력사항. 2022-2023 인천 새희망 요양병원 간호사. 2023년 6월 퇴사. 2025년 5월 현 병원 입사. 둘 다 2023년 6월에 그 병원을 떠났다. 환자 연쇄 사망 사건 직후였다. 그리고 박수진이 먼저 이 병원에 왔고 강민주는 2년 후 같은 병원으로 왔다. 박수진이 강민주를 추천했을까? 서연은 채용 기록을 찾았다. 강민주의 추천인 란에 적힌 이름. 박수진. 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뭐하고 있어? 박수진이었다. 서연은 재빨리 화면을 끄려 했지만 늦었다. 박수진이 화면을 봤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왜? 내 기록을 보고 있어? 수간호사님. 저는. 박수진이 문을 닫았다. 그리고 서연 옆에 앉았다. 알았구나.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수간호사님. 설마. 박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넌 똑똑해. 너무 똑똑해서 문제야. 민주 씨를 아셨던 거예요? 알았지. 인천에서부터. 그럼 그때 일도. 박수진이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도 알았어. 민주가 뭘 하는지. 그런데 왜 막지 않으셨어요? 막으려 했어. 처음엔. 박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서연아, 너도 알잖아. 우리가 매일 보는 광경을. 무슨 고통받는 환자들, 죽고 싶다고 애원하는 노인들. 가족들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지만 법적으로 복잡하고 우리는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하잖아. 서연은 믿을 수 없었다. 그래도 그건 살인이잖아요. 자비야. 박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민주는 그들을 구원한 거야. 나는 그걸 모른 척 했을 뿐이지. 모른 척? 그럼 수간호사님도 공범이잖아요. 박수진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제발 이해해줘. 나는 잘못된 거 알아.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일이 옳은 결과를 만들기도 해. 서연이 손을 뿌리쳤다.
옳은 결과? 사람이 죽었어요. 고통에서 해방됐어. 그건 수간호사님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둘은 서로를 노려봤다. 박수진이 일어섰다. 서연아, 이 일은 여기서 끝이야. 민주는 이미 잡혔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증거도 없고. 경찰에 말할 거예요. 말해봐. 박수진이 차갑게 웃었다. 누가 믿겠어? 나는 20년 경력의 수간호사야. 너는 7년차 평간호사고. 내가 번아웃으로 망상을 한다고 생각하겠지. 박수진이 문을 열고 나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챕터 7- 약물 추적. 2025년 11월 17일 오전 10시. 서연은 정하은과 최 형사를 만났다. 박수진이 공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연이 지금까지 알아낸 것을 설명했다. 인천에서의 인연 강민주 추천, 그리고 어젯밤 대화. 최 형사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습니다. 모른 척했다는 건 방조죄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명확한 인지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럼 박수진은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일단은요. 하지만 계속 조사는 하겠습니다. 정하은이 말했다. 서연아, 나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약국 CCTV 복구했어. 뭐라고? 지난 3개월치 약국 CCTV. 백업 서버에 남아있었어. 분석해봤는데. 정하은이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보여줬다. 화면에 강민주가 나타났다. 10월 21일 오전 2시 30분. 그녀는 약물실에 들어가 인슐린 보관함을 열었다. 그리고 주사기로 약물을 빼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서연이 외쳤다. 맞아. 근데 더 있어. 정하은이 다른 날짜의 영상을 돌렸다. 9월 5일. 강민주가 약물실에서 나오고 5분 후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박수진이었다. 그녀는 염화칼륨 보관함을 열어 기록을 수정하고 있었다. 재고 장부를 조작하는 모습이었다. 저건 박수진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어. 약물 분실을 은폐하려고. 최 형사가 영상을 자세히 봤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요. 박수진도 공범입니다. 방조를 넘어 증거인멸까지. 체포할 수 있어요? 네. 영장 발부받겠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오후 3시. 경찰이 병원에 왔다. 박수진은 간호사실에서 체포됐다. 박수진, 당신을 증거인멸 및 살인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수진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을 마지막으로 쳐다봤다. 서연아, 넌 아직 몰라.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경찰이 그녀를 끌고 나갔다. 병원은 또다시 난리가 났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환자들은 불안해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인가? 2025년 11월 20일 오후 7시. 서연은 병동을 순회하고 있었다. 새로운 수간호사가 부임했지만 아직 적응이 되지 않았다. 505호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박영수였다. 그는 여전히 입원 중이었다. 말기암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박영수 씨 괜찮으세요? 간호사님. 아파요. 너무 아파요. 서연이 통증 관리 기록을 확인했다. 모르핀은 이미 최대 용량이었다. 더 이상 올릴 수 없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간호사님. 박영수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전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충분해요.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박영수 씨. 전에 있던 간호사. 민주 선생님이었나? 그 선생님이 좋았어요. 편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서연은 얼어붙었다. 박영수가 뭘 말하는지 알았다. 강민주가 그에게 무엇을 제안했는지. 박영수 씨,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저는 이미 죽어가고 있어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정하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아, 강민주 구속 기소됐어. 살인 미수, 살인 오건, 살인 예비 등등. 박수진은 살인 방조와 증거인멸로 기소.
근데, 여론이 이상해지고 있어. 정하은이 휴대폰을 보여줬다. 인터넷 기사와 댓글들이었다. 천사인가 살인마인가. 강민주 사건 논란. 안락사 불법인 한국 고통받는 환자들은 댓글들. 사실 강민주가 한 일이 완전 나쁜 건 아닌 것 같음. 환자들 너무 고통스러웠잖아. 살인은 살인임. 변명의 여지 없음. 우리 할머니도 말기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정말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안락사가 합법이었다면. 그래도 환자 동의 없이 죽인 건 명백한 범죄. 서연은 댓글들을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사람들이 강민주를 옹호하고 있어. 일부는 그래. 안락사 논쟁이 다시 불붙었어. 하지만 강민주가 한 건 안락사가 아니야. 환자 동의도 없었고. 그것도 논란이야. 일부 유족들이 나서서 사실 우리는 원했다고 증언하고 있어. 뭐? 정하은이 다른 기사를 보여줬다. 한동철 씨 유족 사실 편히 보내드리고 싶었다 증언. 기사 내용. 한동철 씨의 아들이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다.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지만 법적 절차가 복잡했다. 만약 누군가 아버지를 편하게 해줬다면 우리는 감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복잡해지고 있어 서연아.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게 됐어. 챕터 8 강민주와의 첫 대면. 2025년 11월 23일 오후 2시. 서연은 구치소를 찾았다. 강민주가 면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최 형사가 권했다. 가보세요. 혹시 추가 진술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면회실에 들어갔다. 유리 너머로 강민주가 앉아 있었다. 수감복을 입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오히려 더 평화로워 보였다. 서연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왜 나를 부른 거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제대로 된 이야기를요. 할 말 없어. 정말요? 강민주가 부드럽게 웃었다. 서연 선생님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왜 그랬는지.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강민주가 창밖을 바라봤다. 8년 전 제 어머니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6개월 시한부였죠. 그런데 어머니는 6개월이 아니라 1년을 더 사셨어요. 아니, 살았다는 표현이 맞나요? 기계에 연결돼서 고통 속에 1년을 더 버티신 거죠. 강민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일 밤 어머니는 우셨어요. 그만하고 싶다 보내달라고 하셨죠. 담당 의사에게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했지만 법적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어요. 가족 전원동의 의료진 합의, 법원 허가. 그 사이 어머니는 계속 고통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간호사가 되기로. 그리고 어머니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서연은 강민주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다. 민주 씨, 그래도 그건 살인이라고 하실 거죠? 알아요. 법적으로는 분명 살인이에요. 하지만 서연 선생님. 강민주가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우리가 매일 보는 게 뭐죠? 고통받는 환자들. 죽고 싶어하는 노인들. 그들을 지켜보기만 하는 우리. 그게 정말 옳은 일인가요? 하지만 환자들의 동의는 받았어요. 서연은 놀라 강민주를 봤다. 뭐? 제가 도운 환자들 모두 원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눈빛으로 손짓으로 신음으로 그들은 제발 끝내달라고 애원했어요. 그건 내 해석일 뿐이야. 그럴까요? 강민주가 조용히 물었다. 서연 선생님도 봤잖아요. 박영수 씨.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박영수 씨는 제게 말했어요. 편하게 해주세요라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 둘 다 알았죠. 하지만 서연 선생님 솔직해지세요. 강민주가 유리에 손을 댔다. 서연 선생님도 생각해 본 적 있잖아요. 차라리 편하게 보내드리면 어떨까라고. 서연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사실이었다.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볼 때마다 서연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 그게 서연 선생님과 저의 차이예요. 강민주가 슬프게 웃었다. 서연 선생님은 생각만 하셨고 저는 실행했죠. 누가 더 용감한 걸까요? 용감한 게 아니야. 그건 범죄야. 법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서연 선생님도 알잖아요. 서연은 일어섰다. 나 더 이상 이야기 안 할래. 서연 선생님. 강민주가 불렀다.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언젠가 선생님도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서연이 면회실을 나왔다. 하지만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떨고 있었다. 강민주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에요. 챕터 9- 조력자와 경찰. 2025년 11월 25일 오전 11시. 최 형사의 사무실. 서연, 정아은, 최 형사가 모여 있었다. 강민주 추가 조사 결과입니다. 최 형사가 서류를 펼쳤다. 강민주가 근무했던 병원이 총 3곳입니다. 인천 세이망 요양병원 이전에 부산의 한 병원에서도 일했는데 거기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요? 2021년 6개월간 4명의 환자가 연쇄 사망했습니다. 모두 야간, 모두 자연사로 처리. 당시 담당 간호사가 강민주였습니다.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총 몇 명을? 확인된 것만 최소 17명입니다. 정아은이 입을 막았다. 17명. 하지만 문제는 최 형사가 말을 이었다. 유족들의 반응입니다. 무슨 반응이요? 대부분의 유족이 강민주를 고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일부는 감사하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 최 형사가 인터뷰 영상을 보여줬다. 한동철 씨의 아들 아버지는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었고, 만약 강민주 씨가 아버지를 편하게 해줬다면 저는 감사합니다. 김철수 씨의 딸 아버지는 존엄하게 떠나고 싶어 하셨어요.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으셨죠. 강민주 간호사가 그걸 도와줬다면 그건 범죄가 아니라 자비 아닐까요? 서연은 믿을 수 없었다. 이 사람들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최 형사가 말했다.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받는 걸 보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하지만 그래도 여론도 양분되고 있습니다. 강민주를 살인마로 보는 사람들, 그리고 자비의 천사로 보는 사람들. 정아은이 휴대폰을 보여줬다. SNS에는 해시태그 강민주를 지지합니다. 해시태그 안락사합법화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딩되고 있었다. 온라인 청원도 올라왔어. 강민주 간호사 가명 탄원 이미 5만 명이 서명했대. 서연은 어지러웠다. 이게 말이 돼? 2025년 11월 27일 오후 6시. 서연은 병원 앞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뉴스를 보고 있었다. 강민주 사건 안락사 논쟁 재점화. 의료계 연명치료 중단제도 개선 촉구. 유족들 고통에서 해방시켜줘 감사 증언 잇따라. 인터뷰가 나왔다. 강민주를 옹호하는 의료윤리학 교수였다. 환자의 자율권과 존엄사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너무 경직되어 있어 고통받는 환자들을 실질적으로 돕지 못합니다. 강민주 간호사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윤리적으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환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생명을 끝내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다. 그때 누군가 서연 앞에 앉았다. 박수진이었다. 보석으로 풀려난 모습이었다. 수 간호사님, 서연아,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있어. 박수진이 진지하게 말했다. 너도 혼란스럽잖아. 나도 봤어. 뉴스, SNS, 여론. 서연아, 솔직히 말해줘. 넌 정말 강민주가 100% 나쁘다고 생각해?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박수진이 말을 이었다. 인천에서 민주가 뭘 하는지 알았을 때 충격받았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 근데 환자들을 보면서, 유족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그들은 정말 고통스러워했어. 그리고 민주가 도와준 후엔 평화로워 보였어. 그래도 그건 나도 알아. 잘못된 거. 하지만 서연아, 때로는 잘못된 방법이 옳은 결과를 만들기도 해. 서연은 박수진을 노려봤다. 수간호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야. 목숨이 걸린 일인데 우리 시스템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방치하고 있어. 박수진이 일어섰다. 서연아, 머지않아 넌 선택해야 할 거야. 법을 따를 건지 환자를 도울 건지. 저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박수진이 슬프게 웃었다. 그럼 박영수 씨는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박영수 씨는 매일 밤 고통에 신음하고 있어. 모르핀도 이제 듣지 않아. 그가 끝내고 싶다고 말할 때 너는 뭐라고 할 거야? 박수진이 카페를 나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챕터 10- 과거의 발견. 2025년 11월 30일 오후 3시. 최 형사가 서연에게 전화했다. 이서연 씨,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나요? 네, 어디서요? 경찰서로 와주세요. 서연은 경찰서로 향했다. 최 형사의 사무실에는 정하은도 와 있었다. 뭘 발견하신 거예요? 최 형사가 파일을 펼쳤다. 강민주의 과거를 더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뭔데요? 강민주의 어머니 사망 기록입니다. 최 형사가 사망 진단서를 보여줬다. 사망일자 2017년 3월 15일. 사망 원인 췌장암 말기. 사망 장소 서울대학병원.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 날짜를 보세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은 지 정확히 6개월 후입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기간이 정확히 맞았다는 거죠? 아닙니다. 최 형사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당시 담당 의사의 소견서입니다. 환자는 완화 치료를 받으며 통증 관리가 잘 되고 있었다. 최소 1년 이상 생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연과 정하은이 동시에 놀랐다. 그럼, 네. 강민주의 어머니는 예상보다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6개월째 되는 날에. 서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설마, 부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기 암 환자의 자연사로 처리됐죠. 하지만 최 형사가 당시 병원 기록을 보여줬다. 사망 당일 강민주가 어머니 병실에 12시간 동안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이 중얼거렸다. 강민주가 자기 어머니를. 추정일 뿐입니다.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정확합니다. 정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강민주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네요. 자기 어머니를 안락사시키고 그 후 다른 환자들까지. 더 충격적인 건 최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강민주가 간호사 면허를 딴 시기입니다. 서류를 보니 2017년 2월 어머니 사망 한 달 전이었다. 강민주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간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 형사가 강민주의 학습 기록을 보여줬다. 간호학교 시절 그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과목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약물학. 특히 인슐린과 전해질 관리 부분에서 최우수 학점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강민주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다. 어머니를 편하게 보내드리기 위해 간호사가 됐고 어떤 약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완벽히 공부했다. 이건 계획적 범행이었어요. 네. 그리고 어머니를 시작으로 강민주는 이후 7년간 최소 17명의 환자를 같은 방식으로. 정하은이 물었다. 이 증거로 강민주를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나요? 네.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살인으로 입증됩니다. 다만 여론이 문제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머니를 위해 간호사가 된 효녀라는 식으로 미화될 수도 있어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이 세상이 미쳤나 봐요. 2025년 12월 2일 오후 8시. 서연은 야간 근무 중이었다. 505호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비명이 들렸다. 아! 달려 들어갔다. 박영수가 침대를 움켜쥐고 통증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박영수 씨. 서연이 통증 관리 기록을 확인했다. 모르핀은 2시간 전에 투여했다. 다음 투여까지 아직 4시간이 남았다. 간호사님. 제발. 더 주세요.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너무 많이 투여하면 위험해요. 상관없어요. 제발. 너무 아파요. 박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조금만 참으세요. 의사 선생님께. 의사는 뭘 할 수 있어요? 박영수가 소리쳤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끝내주세요. 박영수 씨. 강민주 선생님은 이해해줬어요. 그 선생님은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줬어요.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박영수가 서연의 손을 붙잡았다. 간호사님, 제발, 저도 편하게 해주세요. 강민주 선생님처럼. 서연은 손을 뿌리치고 병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서연은 주저앉아 울었다. 강민주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언젠가 선생님도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거예요. 챕터 11-노트의 발견. 2025년 12월 5일 오전 10시. 경찰이 강민주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서연도 최 형사의 요청으로 동행했다. 작은 원룸이었다.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 경찰들이 집안을 뒤지는 동안 서연은 책장을 살펴봤다. 간호학 서적, 의학 교과서, 완화 의료 관련 책들. 그리고 작은 일기장 하나. 서연이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최 형사가 다가왔다. 서연이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 2017년 3월 15일.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해드렸어요. 사랑해요. 서연의 손이 떨렸다. 다음 페이지들. 2021년 6월 3일 부산 메디컬 센터. 환자 김순자 74세 말기 폐암. 고통지수 910. 가족 상황 아들 돌봄 피로 극심. 결정 2021년 6월 10일. 2021년 7월 15일. 김순자님 평화롭게 가셨습니다. 고통에서 해방되셨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서연은 경악했다. 각 환자의 이름, 나이, 질병, 고통 정도, 가족 상황, 그리고 해방 날짜가 적혀 있었다. 강민주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자신이 도운 환자들을. 마지막 페이지에 가까워질수록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2025년 10월 15일 현 병원. 환자 김철수 72세, 당뇨 고혈압. 고통지수 710. 결정 2025년 10월 15일. 2025년 10월 22일. 환자 한동철 74세, 심장질환. 고통지수 810. 2025년 11월 1일. 환자 이영애 85세, 치매, 골다공증. 고통지수 610.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서연은 숨이 멎었다. 2025년 11월 예정. 환자 박영수 80세, 말기 폐암. 고통지수 1010. 가족 연명치료 중단 원하나 법적 절차 복잡. 결정 11월 중. 그 아래 한 줄 더. 참고 이서연 간호사 관찰 필요. 그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강민주는 서연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서연 씨 괜찮아요? 최 형사가 물었다. 서연은 일기장을 건네줬다. 이거 증거로 충분해요? 최 형사가 일기장을 넘겨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충분합니다. 이건 자백이나 다름없어요. 2025년 12월 7일 오후 2시. 서연은 다시 구치소를 찾았다. 이번엔 자발적으로. 강민주가 면회실에 나타났다. 그녀는 일기장이 발견된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일기장 찾으셨나 봐요. 왜 기록했어? 증거가 될 걸 알면서.
기억하고 싶었어요. 강민주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도운 사람들을, 그들의 이름, 얼굴, 마지막 순간 잊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자랑스러워? 자랑스럽진 않아요. 하지만 후회하지도 않아요. 서연은 강민주를 노려봤다. 너는 날 일기장에 적었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네.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어. 지금은 그래요. 강민주가 슬프게 웃었다. 근데 서연 선생님 솔직해지세요. 박영수 씨를 볼 때 생각 안 해봤어요? 차라리 편하게 보내드리면. 이라고.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생각해 보신 거죠?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서연 선생님. 단지 서연 선생님은 생각만 하시고 저는 행동했을 뿐이에요. 그 차이가 중요해. 생각과 행동 사이에는 선이 있어. 넌 그 선을 넘었어. 그 선이 정말 옳은 선일까요? 강민주가 물었다. 법이 만든 선, 사회가 정한 선. 그 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고 있는지. 그래도 넘으면 안 돼. 왜요? 왜냐면.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강민주가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 선생님 머지않아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왜 그랬는지. 그때 저를 다시 찾아와 주세요. 서연은 일어섰다.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럴까요? 강민주가 미소 지었다. 박영수 씨가 다음에 끝내달라고 하실 때 서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연은 대답 없이 면회실을 나왔다. 챕터 12-대치와 501호 사건. 2025년 12월 10일 밤 11시. 야간 근무. 서연은 간호사실에 앉아 있었다. 집중할 수 없었다. 강민주의 일기장, 박영수의 신음소리,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섞였다. 505호 호출벨이 울렸다. 서연이 달려갔다. 박영수였다. 간호사님, 물 좀. 서연이 물을 떠다 줬다. 박영수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박영수 씨, 통증이 심하세요? 네. 오늘 유난히. 진통제 투여 시간 확인할게요. 서연이 차트를 봤다. 1시간 전에 모르핀을 투여했다. 조금 전에 드셨네요. 2시간 후에 다시. 2시간. 박영수가 눈물을 흘렸다. 이 시간을 어떻게 버텨요? 박영수 씨. 간호사님. 박영수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제발. 부탁이에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정말로. 서연의 마음이 찢어졌다. 그런 말씀. 제 아들한테도 말했어요. 연명치료 중단하고 싶다고. 근데 법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대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몇 달. 저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데. 박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민주 선생님은 이해해줬어요. 그 선생님은. 박영수 씨. 서연이 말을 끊었다. 강민주는. 그 사람은 잘못된 방법을 썼어요. 잘못된 거예요? 박영수가 물었다. 저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게.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돌아보니 정하은이 서 있었다. 서연아, 잠깐 나와봐. 서연이 복도로 나왔다. 무슨 일이야? 정하은이 휴대폰을 보여줬다. 뉴스 기사였다. 강민주 재판 1심 선고 마이너스 무기징역. 검찰 계획적 연쇄살인 입증. 사형 구형했으나 무기로 선고. 판결 났어. 무기징역. 서연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당연한 판결이었지만. 근데 봐봐. 정하은이 다른 기사를 보여줬다. 강민주 판결에 시민들 찬반 양론. 재판 정박 100명 넘는 지지자들 부당한 판결 항해. 사진에는 강민주는 천사다, 안락사 합법화 같은 피켓을 든 사람들이 보였다. 세상이 정말 이상해지고 있어. 서연이 중얼거렸다. 그때 501호에서 비상벨이 울렸다. B-, B-. 서연과 정하은이 달려갔다. 501호 새로 입원한 환자. 80세 여성, 뇌졸중 후유증. 문을 열자 환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바이탈 체크.
서연이 혈압을 재고 정하은이 산소를 연결했다. 혈압 7040, 맥박 느림, 호흡 불규칙, 당직 의사 호출. 의사가 도착하고 응급처치가 시작됐다. 하지만 10분 후 환자는 사망했다. 급성 뇌출혈로 추정됩니다. 의사가 말했다. 기저질환 때문에 갑작스럽게 악화됐네요. 서연과 정하은은 복도로 나왔다. 또 환자가 돌아가셨어. 정하은이 말했다. 서연은 무언가 이상했다. 이 환자는 오늘 오후에 입원했다. 상태가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은아 혹시 설마 또? 정하은이 서연을 봤다. 강민주는 지금 구치소에 있잖아. 그럼 누가? 둘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다. 모방범? 아니면 박수진. 서연이 속삭였다. 박수진은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다. 그리고 그녀도 강민주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야 설마. 정하은이 고개를 저었다. 박수진은 더 이상 이 병원에 근무하지 않아. 출입도 못해. 확인해봐야 해. 서연이 CCTV 관제실로 달려갔다. 오늘 밤 3층 서쪽 병동 영상 좀 보여주세요. 보안요원이 영상을 돌렸다. 오후 10시. 복도는 조용했다. 오후 11시. 서연이 505호에서 나오는 모습. 오후 11시 30분. 정하은이 병동에 들어오는 모습. 자정.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서연의 심장이 멎었다. 후드를 쓴 사람이 501호로 들어갔다. 저 사람. 누구예요? 잘 안 보이네요. 확대해 볼게요. 화면을 확대했다. 후드 밑으로 얼굴 일부가 보였다. 여성이었다. 40대 정도. 그리고 그 걸음걸이 체형. 박수진이에요. 서연이 외쳤다. 5분 후 같은 사람이 501호에서 나왔다. 급하게 복도를 빠져나갔다. 그리고 10분 후 501호 비상벨이 울렸다. 맙소사. 정하은이 입을 막았다. 경찰에 연락해야 해.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다.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큰일 났어요. 박수진이 또 환자를 죽였어요. 2025년 12월 11일 오전 2시.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최 형사가 즉시 박수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서연 씨,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박수진은 보석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강민주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박수진은 강민주를 롤모델로 삼았던 거예요. 서연은 어지러웠다. 강민주 한 명이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박수진처럼. 그리고 혹시 또 누가 있을까? 형사님, 병원에 강민주를 따르는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조사하겠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어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3부 천사의 심판. 챕터 13-시간과의 경주. 2025년 12월 11일 오전 6시. 박수진의 집 앞. 경찰 기동대가 집을 포위했다. 박수진, 나와라. 영장 나왔다. 하지만 응답이 없었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최 형사가 서연에게 전화했다. 도망쳤습니다. 박수진이 집을 비웠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모릅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고 CCTV 추적 중입니다. 서연은 불안했다. 박수진이 도망쳤다는 건 계속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형사님, 박수진은 이 병원에 못 들어오죠? 출입증이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비상구 직원 통로. 박수진은 이 병원을 20년간 다녔습니다. 구석구석 다 알죠. 서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지금 병원으로 갈게요. 2025년 12월 11일 오후 2시. 병원은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보안이 강화됐고 모든 출입구에 경찰이 배치됐다. 서연은 정하은과 함께 3층 병동을 점검했다.
환자들 괜찮아? 지금은 다 안정적이야. 근데 서연아, 박영수 씨. 왜?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며칠 안에. 서연은 505호로 향했다. 박영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빴다. 박영수 씨. 박영수가 천천히 눈을 떴다. 간호사님. 왔어요. 네, 제가 여기 있어요. 곧 가나 봐요. 느껴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박영수가 미소 지었다. 고통스러운 미소였다. 괜찮아요. 저는 준비됐어요. 오히려 기다렸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박영수 씨. 간호사님, 제가 강민주 선생님한테 부탁했던 거 아세요? 편하게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 선생님은 거절했어요. 법을 어길 수 없다고. 대신 제가 자연스럽게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돌봐주겠다고 했죠. 서연은 놀라 박영수를 봤다. 민주 씨가 거절했다고요? 네. 저는 실망했어요. 왜 날 도와주지 않냐고 원망도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박영수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 선생님이 옳았던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도 이게 제 삶이니까요. 끝까지 살아야 하는 거죠.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럼 강민주는 박영수 씨를. 아니요, 날 안 건드렸어요. 일기장에 제 이름이 있었다고요? 그건 저를 도울 대상이 아니라 지켜볼 대상으로 적었던 거예요.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럼 강민주는 모든 환자를 죽인 게 아니었다. 일부는 거절했다. 박영수 씨, 그럼 강민주가 도운 사람들은 정말로 원했던 사람들이겠죠. 저처럼 부탁했던 사람들. 근데 저는 강민주 선생님이 거절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마지막까지 가족들 얼굴 볼 수 있었으니까. 박영수가 눈을 감았다. 이제 편히 쉬고 싶어요. 서연은 박영수의 손을 잡고 있었다. 2025년 12월 11일 오후 6시. 서연은 복도에서 정하은에게 박영수의 말을 전했다. 그럼 강민주가 죽인 사람들은 전부 동의가 있었다는 거야? 박영수 씨는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그것도 강민주의 주장일 뿐이잖아. 이미 죽은 사람들은 증언할 수 없어. 그래. 그래서 더 복잡한 거야.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 형사였다. 이서연 씨, 박수진 위치 파악했습니다. 어디예요? 병원 근처 모텔입니다. 지금 포위 중이에요. 잡았어요? 아직입니다. 그런데 박수진이 요구사항이 있대요. 뭔데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서연 씨, 당신이랑.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챕터 14 강민주 과거의 진실. 2025년 12월 11일 오후 7시. 모텔 앞. 경찰 차량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최 형사가 서연에게 설명했다. 박수진은 3층 객실에 있습니다. 혼자고 무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해하려는 건가요? 모릅니다. 일단 당신과 대화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마이크를 착용해 주세요. 우리가 다 듣고 있을 겁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텔 3층 307호 앞. 서연이 문을 두드렸다. 수간호사님, 저예요. 서연이에요. 문이 열렸다. 박수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들어와. 서연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 침대 위에 약통들이 흩어져 있었다. 인슐린, 염화칼륨 진정제. 수간호사님, 뭐 하시려는 거예요? 박수진이 창가에 앉았다. 서연아, 나 곧 잡힐 거야. 알아. 이미 끝났어. 그럼 자수하세요. 하기 전에 너한테 진실을 말해주고 싶어. 무슨 진실? 박수진이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강민주에 대한 진실. 모두가 오해하고 있는 것. 서연은 의자에 앉았다. 말해보세요.
박수진이 깊은 숨을 쉬었다. 2023년 인천 새희망 요양병원. 나는 수간호사였고 민주는 신입 간호사였어. 처음엔 평범한 아이였어.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그런데 3개월쯤 됐을 때 환자들이 연이어 사망하기 시작했어. 나도 처음엔 몰랐어. 노인 환자들이니까 자연사려니 했지. 언제 알게 됐어요? 6개월 후. 우연히 민주가 약물실에서 인슐린을 빼내는 걸 봤어. 나는 충격받았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 박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민주가 나를 찾아왔어. 그리고 일기장을 보여줬어. 일기장? 응. 너도 봤잖아. 그 일기장. 각 환자의 이름, 고통 정도 그리고 마지막 말. 박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너 알아? 민주가 도운 환자들 모두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데요? 고맙다고 했어. 이제 편하다고 했어. 서연은 숨이 막혔다. 민주는 환자들에게 물었어. 정말로 끝내고 싶은지. 그들은 대부분 원했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 하지만 그래도 나도 알아. 법적으로 범죄야. 하지만 서연아. 박수진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너도 봤잖아. 박영수 씨 같은 환자들. 매일 밤 통증에 울부짖고 죽고 싶다고 애원하는 사람들. 그래도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결정해? 의사들?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말해. 법은 너무 늦어. 가족들? 그들도 괴로워하고 있어. 박수진이 일어섰다. 서연아, 민주는 잘못됐을지 몰라. 하지만 그녀는 용감했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그녀가 한 거야. 수간호사님도 그래서. 응. 나도 시작했어. 인천에서 2명, 그리고 이 병원에서. 어젯밤 그 환자. 서연은 박수진을 노려봤다. 수간호사님, 그건 살인이에요. 자비야. 박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어젯밤 그 환자 뇌졸중 후유증으로 전신마비였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어. 눈으로만 세상을 봐야 하는 거야. 평생. 나는 그녀의 눈을 봤어. 그 눈이 말하고 있었어. 제발 끝내달라고. 그건 수간호사님 해석이에요. 그래. 박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해석이지. 그게 맞는지 틀린지. 이제 와서는 알 수 없어. 박수진이 침대 위에 약통을 집어들었다. 서연아, 나는 후회하지 않아. 민주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어. 수간호사님. 서연이 다가가려 했지만 박수진이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찔렀다. 안 돼. 서연이 달려들었지만 늦었다. 박수진은 이미 약물을 주입한 상태였다. 뭘 맞은 거예요? 인슐린. 50단위. 박수진이 미소 지었다. 나도. 이제 편해질 거야. 119 불러요. 서연이 소리쳤다.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환자 쇼크 상태. 인슐린 과다 투여. 응급처치가 시작됐다. 포도당 주입, 심폐소생술. 박수진이 서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평화로웠다. 서연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수간호사님. 버티세요. 하지만 박수진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오후 7시 42분 박수진은 사망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챕터 15- 예상을 벗어난 전개. 2025년 12월 12일 오전 9시. 병원은 또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박수진 수간호사 극단적 선택. 강민주 따라했나. 연쇄 안락사 사건 의료계 충격. 안락사 논쟁 재점화. 국회 특별법 제정 논의. 서연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병원에서 일주일 휴가를 받은 상태였다. 뉴스에서는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었다. 강민주와 박수진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사회가 성찰해야 합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불충분합니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아니요, 이건 미끄러운 비탈길입니다. 안락사를 허용하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압력이. 서연은 TV를 껐다. 모두가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답은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정아은이었다. 서연아, 큰일 났어. 뭔데? 박영수 씨. 돌아가셨어. 서연의 가슴이 무너졌다. 언제? 오늘 새벽. 자연사야.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가셨대. 서연아, 박영수 씨 유족이 편지를 남겼어. 너한테. 나한테? 응. 지금 읽어줄게. 정아은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이서연 간호사님께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고통스러워 하셨지만 끝까지 살아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강민주 간호사는 나를 안 도와줬어. 처음엔 원망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맞았어.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사는 게 삶이더라고. 간호사님,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하게 보내주지 않고 끝까지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박영수의 가족 일동.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하은아. 응, 나도 울었어. 서연아, 우리 잘한 거 맞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2025년 12월 15일 오후 2시. 서연은 최 형사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갔다. 이서연 씨,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최 형사가 노트북을 열었다. 강민주의 어머니 병원 기록이었다. 강민주 어머니의 주치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어요. 뭔데요? 강민주가 어머니를 안락사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놀라 최 형사를 봤다. 뭐라고요? 최 형사가 의사의 증언 기록을 보여줬다. 당시 주치의 김 박사의 증언입니다. 강민주 씨 어머니는 완화 의료를 잘 받고 계셨다. 통증 관리도 잘 됐고. 그런데 갑자기 환자분이 연명치료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셨다. 법적 절차를 밟았고 가족과 의료진이 모두 동의했다. 2017년 3월 15일 합법적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했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셨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다. 그럼 강민주는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보내드린 거예요. 하지만 강민주는 왜 간호사가 돼서? 최 형사가 강민주의 간호학교 입학 원서를 보여줬다. 지원 동기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6개월을 지켜보며 완화 의료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고통받는 환자들을 돕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강민주는 처음부터 환자를 죽이려고 간호사가 된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돕고 싶었던 거죠. 그럼 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최 형사가 한숨을 쉬었다. 그게 문제입니다. 강민주는 처음엔 정말 좋은 의도였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선을 넘었습니다. 언제부터요? 부산 병원 시절. 한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했대요. 법적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강민주는 참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도와주고 싶었던 거죠. 서연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마음을. 그리고 그때부터 강민주는 법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환자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선의가 악이 됐네요. 네. 그게 이 사건의 비극입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강민주는 처음부터 악마가 아니었다. 천사였다. 진짜 환자를 돕고 싶었던.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천사는 타락했다. 2025년 12월 18일. 서연은 다시 구치소를 찾았다. 강민주가 면회실에 나타났다.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후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서연 선생님 오실 줄 알았어요. 민주 씨, 하나만 물어볼게. 네. 당신 어머니 합법적으로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죽인 게 아니에요. 강민주가 미소 지었다. 알고 있어요. 그럼 왜 거짓말했어요? 당신이 어머니를 안락사시켰다고. 강민주가 잠시 침묵했다.
그게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았어요. 뭐? 서연 선생님, 사람들에게 법적 절차로 어머니를 보내드렸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럼 합법적으로 하면 되잖아라고 하겠죠.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절차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세요? 평균 36개월이에요. 그 사이에 환자들은 계속 고통받아요. 강민주가 유리에 손을 댔다. 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금 당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을 도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이 어머니를 죽였다고. 네. 그게 더 극적이니까요. 더 관심을 받으니까요.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민주 씨, 당신은, 저는 제 인생을 걸었어요, 서연 선생님. 안락사 합법화를 위해. 저 같은 희생자가 나와야 사회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잡힌 거예요? 강민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연 선생님이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잡혔죠.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강민주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다.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는 것까지. 미쳤어요, 정말로. 미쳤죠. 강민주가 슬프게 웃었다. 하지만 봐요, 지금 사회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안락사 논쟁, 연명의료 개선,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 그래도 제 목적은 달성됐어요. 이제 사람들은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없어요. 강민주가 일어섰다. 서연 선생님, 저는 곧 감옥에 갈 거예요. 평생을.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던진 돌은 이미 물결을 만들었으니까요. 서연은 강민주를 바라봤다. 천사였을까, 악마였을까? 아니면 둘 다였을까? 챕터 16- 최종 대결 병실에서의 진실. 2025년 12월 20일 오후 9시. 서연은 병원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강민주가 없는 병동. 박수진이 없는 간호사실. 그리고 끝나지 않은 질문들. 야간 근무를 시작하며 서연은 각 병실을 순회했다. 503호 새로 입원한 환자. 87세 여성, 알츠하이머 말기. 505호 비어 있었다. 박영수가 떠난 자리. 507호 신규 환자. 75세 남성, 루게릭병. 서연이 507호에 들어갔다. 환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 하지만 눈은 또렷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담당 간호사 이서연입니다. 환자가 눈으로 신호를 보냈다. 의사소통 보드를 원하는 것 같았다. 서연이 보드를 가져왔다. 환자는 눈으로 글자를 하나씩 가리켰다. 고, 통, 스, 럽, 다. 서연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죽, 고, 십, 다.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환자분, 완화의료팀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통증 관리를 최대한. 환자가 다시 눈으로 가리켰다. 소, 용, 업, 다, 이, 제, 그, 만, 하, 고, 십, 다. 서연은 의자에 앉았다. 환자분,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시면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너, 무, 오, 레, 걸, 린, 다.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환자는 지금 당장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법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때 서연은 깨달았다. 이게 강민주가 마주했던 순간이구나. 환자의 고통과 법의 한계 사이에서 서연은 환자의 손을 잡았다. 환자분,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통증을 최대한 줄이고 법적 절차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눈을 감았다. 실망한 것 같았다. 서연이 병실을 나오는데 복도에 누군가 서 있었다. 서연은 깜짝 놀랐다. 강민주였다. 아니, 강민주가 아니었다. 강민주와 닮은 누군가. 누구세요? 저는 강민아예요. 강민주의 동생이에요. 서연은 경계했다. 무슨 일로?
언니를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서연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저를요? 강민아가 서연에게 봉투를 건넸다. 언니가 전해달라고 했어요. 서연이 봉투를 열었다. 편지였다. 서연 선생님께 마지막 면회 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잡혔다고 사회를 움직이기 위해 희생했다고. 하지만 진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정말로 환자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신이 된 것 같았어요. 생명을 결정하는. 그게 무서웠어요. 동시에 쾌감이었어요. 서연 선생님, 저는 천사가 아니었어요. 악마도 아니었어요. 그냥 나약한 인간이었어요. 환자들의 고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편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을 보냈어요. 이게 진짜 이유인 것 같아요. 서연 선생님, 저를 미워하세요. 하지만 저처럼 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선을 넘지 마세요. 환자들의 고통과 함께 살아가세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니까요. 강민주. 서연은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강민아가 물었다. 선생님, 저희 언니는 나쁜 사람인가요?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강민주는 그냥 인간이었다. 완벽하지 않은 나약한.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강민아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서연은 복도에 혼자 남았다. 그때 507호에서 호출벨이 울렸다. 서연이 들어갔다. 루게릭 환자가 다시 의사소통 보드를 가리키고 있었다. 간, 호, 사, 님, 네, 손, 을, 작, 아, 주, 세, 오. 서연은 환자의 손을 잡았다. 환자가 눈물을 흘리며 눈으로 말했다. 고, 막, 습, 니, 따, 곁, 에, 이, 어, 조, 서. 서연도 눈물을 흘렸다. 제가 여기 있을게요. 끝까지. 그렇게 서연은 밤새 환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환자를 죽이지도 버리지도 않고 그저 곁에 있었다. 챕터 17-체포와 그 이후 202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강민주의 1심 판결 이후 사회는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국회 존엄사법 제정 논의 본격화. 연명의료 중단 절차 간소화 추진. 완화의료 예산 3배 증액. 하지만 동시에 반대 여론도 거셌다. 안락사 허용은 위험한 발상. 노인장애인 압박 우려. 생명경시 풍조 확산. 서연은 병원 옥상에 올라가 도시를 바라봤다. 정하은이 옆에 왔다. 서연아, 여기 있었구나. 응. 오늘 뉴스 봤어? 국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했대. 안락사법 제정 논의. 봤어. 이게 다 강민주 때문이야. 그녀가 원했던 거잖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자기 인생을 걸었어. 이 문제를 사회에 던지기 위해서. 그래도 방법이 잘못됐어. 맞아. 방법은 잘못됐어. 하지만 서연이 정하은을 봤다. 하은아, 만약 내가 루게릭병에 걸려서 전신마비 상태에서 하지만 의식은 또렷한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정하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도 끝까지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서연아, 나도 모르겠어. 정답이 뭔지.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2026년 1월 10일. 서연은 최 형사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이서연 씨, 강민주 항소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1심과 동일. 무기징역 확정.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재판부가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나 현행법의 한계와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게 사실상 강민주의 문제 제기를 인정한 겁니다. 방법은 잘못됐지만 메시지는 옳다고. 서연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형사님, 강민주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호 관련 서적을 계속 읽고 있대요. 언젠가 사회에 나가면 다시 환자들을 돕고 싶다고 합니다. 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민주는 끝까지 간호사였네요. 2026년 3월 1일 서연은 507호 환자의 마지막을 지켜봤다. 루게릭 환자는 3개월간 버텼다. 법적 절차를 거쳐 연명치료 중단 결정이 났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의료진도 함께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인공호흡기가 제거됐다. 환자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채 조용히 숨을 거뒀다. 고통 없이, 평화롭게. 서연은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거다. 이게 옳은 방법이다. 시간은 걸리지만 법적 절차를 거쳐 모두의 동의하에 강민주의 방법은 틀렸다. 하지만 그녀가 던진 질문은 옳았다. 2026년 6월 15일 국회에서 존엄사법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 연명의료 중단 절차 간소화 3개월 1개월 완화의료 의무화 환자 자기결정권 강화 단 적극적 안락사는 여전히 불법. 완벽한 법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작이었다. 서연은 뉴스를 보며 강민주를 떠올렸다. 민주야, 내가 원했던 게 이루어졌어. 내가 희생한 대가로. 에필로그 마이너스 3개월 후 2026년 9월 20일 서연은 여전히 3층 서쪽 병동에서 일하고 있었다. 새로운 수간호사가 왔고 새로운 간호사들도 배치됐다. 하지만 강민주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야간 근무 중 서연은 각 병실을 순회했다. 모든 환자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간호사실로 돌아와 차를 마시는데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다. 발신인 강민주 대전교도소. 서연은 편지를 열었다. 서연 선생님께 존엄사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게 이루어졌네요. 하지만 서연 선생님, 저는 후회합니다. 제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17명의 생명을 제 손으로 끝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정말로 원했을지 모르지만 일부는 제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뿐일지도 몰라요. 저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될 수도 없었어요. 서연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해주세요. 환자들 곁에 있어주세요. 죽이지도 버리지도 말고 그저 곁에 있어주세요. 그게 진짜 간호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저는 평생 이곳에서 속죄하겠습니다. 강민주. 서연은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연은 일어나 병실 순회를 다시 시작했다. 505호에 들어갔다. 새로 입원한 환자 92세 할머니. 할머니가 잠결에 신음했다. 아파. 서연이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간호사님. 네, 제가 곁에 있을게요. 끝까지.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서연은 그 손을 놓지 않고 밤새 곁에 앉아 있었다. 환자를 죽이지도 않고, 환자를 버리지도 않고, 그저 곁에 있었다. 2026년 12월 19일 1년 후 서연은 복도를 걷고 있었다. 야간 근무 8년 차. 모든 것이 변했지만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았다. 환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다. 가족들은 여전히 힘들어했다. 간호사들은 여전히 그 사이에서 고민했다. 하지만 이제 선택지가 생겼다. 합법적인 절차. 존엄사법.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서연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다. 뉴스 기사였다. 강민주 교도소에서 간호교육 프로그램 시작. 제대로 된 완화의료 배우고 싶다. 서연은 기사를 보며 미소 지었다. 민주야, 넌 끝까지 간호사구나. 잘못된 방법을 썼지만 진짜 환자를 사랑했던. 서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걸었다. 복도 끝 한 병실에서 불이 켜졌다. 환자가 깨어난 것 같았다. 서연은 그쪽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게 그녀의 일이었다. 환자 곁에 있는 것. 끝까지. 천사와 악마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리고 모든 의료인은 매일 밤 그 경계 위를 걷는다. 이 이야기는 안락사, 존엄사, 연명의료에 대한 복잡한 윤리적 질문들을 다룹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환자의 고통과 존엄성 사이에서, 법과 자비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